이 방송에서 말하는 시사 뉴스들은 모두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서 듣는 사람들이 그닥 흥취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카더라 뉴스들이 많이 뜨기는 하지만 대부분 가짜 뉴스들이라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이게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거, 중국 군대가 미국 항모전단이 공백을 틈타서 대만과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전염병이 지난 후에는 자연재해가 덮쳐서 전 세계에 식량 공황 사태가 온다. 중국에서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지금 시작되어 가지고 대규모 수용 시설을 짓고 병리 실험실 같은 거 짓고 있다. 등등 이런 거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찌라시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좀 적게나마 증거가 있는 것, 조금 더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국 군대가 대규모로 무기 장비를 구입한 것도 사실이고, 중국 사람들 여기 지금 쌀을 사재기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 연변에 있는 저 훈춘지구, 훈춘에서는 지금 저 자가 격리 시설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소문인지 진짜 소문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추측성 소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많은 가짜 뉴스들이 돌고 돌아서 우리 자신들이 아마도 자기 자신만이 잣대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판단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공식 루트로는 모든 소식들을 오픈하지 않게 진짜 가짜를 가지고 참 흔적을 보고 그 몸통을 찾는 그 재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냥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저는 진정세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중국에서 계약도 잘 못하고 있고요. 경제 상황도 엉망이고 며칠 사이에 거리 나가 보니까 가게가 문을 닫거나 팔겠다고 내놓은 가게들이 엄청납니다. 아직 연변은 그나마 저 동요가 많지는 않는데 무역이 집중된 저 남쪽 지구 중국 남쪽 지구는 상황이 훨씬 심각하여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여기 제일 심각한 게 지금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한국보다도 더 비싼 채소들을 먹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런 상황에 처한 적 없는데, 만약시 이것이 몇 달 계속 지속되면 중국 사람들, 참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중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 어디 피신할 수도 없고 대처 방법도 딱히 없어요. 그냥 코로나 치료 방법이 나올 때까지 견딜 수밖에 없는 거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오랫동안 계속 전염병이 유행되면 우리 아마 옛날에 그 스페인 독감 그걸 초과하는 아마 전 세계적인 대재앙을 지금 겪을지도 모릅니다. 죽는 사람은 그때처럼 많지 않다 해도 경제적 재난 규모는 아마 역대 최대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나라 혹은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리더십을 보이는 이 리더가 참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의 부재가 참 아쉬운 때입니다. 시진핑이나 트럼프 이런 인간들을 참 그릇이 작아가지고 희망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바라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들을 대체할 그럴 만한 국가 영수들이나 리더를 세계적인 리더를 찾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참 그러니까 시사를 평론할 참
흥취도 나지 않는군요. 예. 지난번 방송에서 1945년 이전에 일본이 망하기 전에 우리 민족 동포들이 중국에서 항일 전쟁을 중국 좌파 계열 공산당의 무장 부대에 가입하여 항일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지요. 예. 일본 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많은 우리 조선 동포들이 희생하면서 조선인들은 중국 공산당 무장부대의 이런 지휘관들로부터 아주 두터운 신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싸웠고, 아주 변절하거나 뭐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소질도 아주 좋았거든요. 그때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문화 지식 수준이 중국 사람보다 훨씬 높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중국 공산당 이런 공산당 부대의 지휘관들은 이 조선인들을 아주 좋아했어요. 1944년 일제가 거의 뭐 패배할 때는 이미 힘이 약해지고 있었고 영향력이 약해져서 동북에 그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에서는 만주 지역에 간부들을 파견하여 항일 무장 세력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 전에 있던 중국 동북 항일 민주령군 이거 거의 다 99%가 박살났다, 희생되었다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에서는 저 남쪽으로부터 간부들을 파견하여 무장부대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 동북지구 만주지구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많이 이런 공산당 군대에 입대를 자원하였는데 그 규모가 순식간에 커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료가 없어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알고 있는 숫자들만 하면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 만주 지역의 공산당 부대는 거의 제로에서 50만으로 폭증합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할 때 만주 지역의 공산당 부대는 그 규모가 120만까지 돼요. 모택동 부대 그때의 핵심 주력이 이 만주의 공산당 부대입니다. 제일 그 주력 부대 중에 주력 부대, 제일 미국으로 말하면 해병대 정도 그렇게 되겠죠. 중국 공산당이 장제스를 밀어내고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만주 지역의 공산당 부대가 됩니다. 짐작하건대 그 중에 아마 10분의 1 정도는 아마 우리 조선인 동포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1945년대 일본 제국주의가 망하고 다시 중국에는 계속 전쟁이 지속됩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모택동과 장제스의 전쟁이 4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때는 우리 조선인 동포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자고 군 입대한 것이 아니고 아주 소박한 소원이에요. 여기서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의 그 잔머리를 볼 수 있는 참 그런 건데 일제가 패망하고 중국에는 아주 큰 공백 구간이 생겨요. 일제가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일제가 점령했던 많은 도시들이 다 공백이 된 겁니다. 그때 중국의 짱제스가 밀고 들어와서 모든 도시들을 자기가 다 차지해 버려요. 이럴 때 공산당은 도시에서는 짱제스와 힘으로 겨루기 힘드니까 모택동의 선택은 도시를 버리고 농촌으로 가자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때 농민 인구가 95%를 차지했어요. 중국 전체 인구의 95%가 농민이었어요. 누가 농민들이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지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공산당이 농촌에 가서 토지개혁을 합니다. 뭐 토지개혁이라는 게 뭐 간단합니다. 예. 지주들, 땅이 있는 사람들의 땅을 다 뺏어서 모든 농민들에게 골고루 평균적으로 골고루 나눠준 겁니다. 예. 나눠줬어요. 뭐 다 빼앗아서 뭐 공동 소유로 한 거 아니에요. 뭐 1인당 뭐 몇 마지기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이거 앞에서 말한 거 그거하고 연계가 되지요. 모택동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받아들인 거 아니라고요. 예. 그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이 이런 사유지를 승인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땅을 이렇게 나눠주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노동에 따른 대가를 가지는 것이지, 예, 재산은 모두 공동 소유예요. 그런데 모택동은 땅을 개인 소유로, 예, 다 나누어 줬어요. 이 모택동이 농촌 출신이라 농민에게 땅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95%의 인구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이 공산당에게 그냥 열광하는 겁니다. 예. 뭐 목숨까지 다 내줄 정도로 공산당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때 그 연변지구나, 예, 지금 이 연변지구, 그 간도지구에, 예,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예, 많은 땅을, 예, 이렇게 자신이 평생 꿈도 못 꾸던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자신이 땅을 가지고, 자신이 소를 키우게 되고, 일제 시기에나 뭐 장제스 제 통치 하에서는 뭐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그 자본주의 그 놈들하고 싸워야 된다 하니까 아주 뭐 적극적으로 군입대하여 중국 공산당을 위해 싸워준 겁니다. 예. 뭐 물론 뭐 그 사람들 중에 옛날부터 마르크스의 뭐 공산주의를 신앙하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뭐 조선인들은 그냥 자기 땅 한마지기를 위해, 예, 그렇게 목숨 바쳐 싸운 겁니다. 결국 거기 올가미에 끼어가지고, 예, 1950년 6.25 전쟁까지 끌려간 겁니다. 예, 6.25 전쟁은 김일성이 시작했어요. 예,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김일성이 시작했어요. 거기에 자기가 힘이 모자라니까 모택동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모택동이 중국 군대의 참전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 동북에 있던 많은 우리 조선인 동포들이 그 중국 부대가 있어요. 조선인 동포들로 구성된 중국 공산당 부대가 있어요. 그걸 김일성에게 한 개 사단체로 그대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수많은 여기 참 비극인데 수많은 연변 사람들이 6.25 전쟁에 김일성의 총대로 참가하게 됩니다. 물론 6.25 전쟁 책임을 몰라 하면 김일성이지요. 예, 김일성인데 그렇다고 뭐 이승만이 잘한 것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4.3 사건이나 뭐 부마 항쟁이나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뭐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뭐 약산 김원봉이 뭐 월북한 걸 보세요. 그리고 이승만이 자기가 뭐 조선이 왕이라고 착각한 것 보세요. 예. 그 남한 정부가 명분이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뭐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썩은 정부였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거기에서 북한이라는 그
북한에는 그 김일성이라는 그 야심에 가득 찬 늑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남한 정부는 이런 썩은 고기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늑대가 덮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역사를 평가할 때 뭐 흑 아니면 백 뭐 이분법이 거의 없어요. 예. 6.25 전쟁이 대부분 책임은 김일성이에요. 그러나 그 이승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 지금부터 보시오. 북한의 일제 잔재를 깨끗이 청산했어요. 북한에는 친일파 없습니다. 예. 남한은 보세요. 친일파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예. 친일파들이 아직도 자기 재산을 찾겠다고 나들고 뭐 거기 그 아베 미안합니다 하고 뭐 저라면 사과하는 그 대한민국 아줌마 그거 소수가 아닙니다. 그냥 매체에 나오는 것이 그 한 사람 두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여차하면 자꾸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그 뿌리부터 썩어 있으니까 열매가 건실할 리가 없지요. 예. 그 6.25 전쟁의 그 면죄부를 김일성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예, 김일성은 두고두고 민족이 대역죄인 지탄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예. 그런데 김일성만 죄인이고 이승만이 영웅이 되는 건 역사의 진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뭐 조폭이 양아치를 잡아 팼어요. 예. 그런데 조폭은 사형감이고 이놈이 양아치는 영웅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양아치가 선량한 시민이 될 수, 그게 역사의 진실입니까? 예, 양아치는 선량한 시민 아니에요. 물론 피해자지만 선량한 시민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진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이런 비극적인 저 동족 상잔이 전장에서 중국에 살던 많은 동포들이 촛불이를 동족에게 겨누고 자기도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 참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한국 사람, 연면 사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혹시나 앞으로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봐 혹시나 막아보려고 그런 하는 노력의 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예. 중국에서 군입대 할 때 가난한 사람이 땅을 빼앗는 나쁜 그 자산계급을 혼내주려고 군에 가입하였는데 그놈이 그냥 미국 제국주의와 싸운 다음에 뭐 한반도까지 끌려가서 그렇게 뭐 대포밥이 될 줄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우리 개개인이 모두 확실한 그 12원칙을 가지고 남한 북한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공산당과 자본주의 나라 간의 그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총뿌리를 우리 동족에게 향할 때는 그렇듯 무자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연변 사람들 다 선구자들이 후예다, 독립투사들이 후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돌처럼 짓눌리는 이 감정이 6.25 전쟁에 앞장선 북측 군인들이 후대로서 부끄러움과 미안함,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이 무거운 빚 두고 남는 겁니다. 혹시 연면 사람들 이 방송을 찾아보신다면 남과 북, 중국, 한국 대립이 있을 때 선택이 기로에 섰을 때 함부로 이런 정치 선전이나 눈앞의利益을 탐하지 말고 민족과 이 한반도, 우리 조선 땅의 앞날을 바라보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두고두고 자손만대에게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연변에 있는 수많은 그 진달래꽃 활짝 핀 산속의 혁명 열사비가 그 절반 이상이 이 나쁘끄러운 동족 상잔의 희생자들입니다.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갈아엎어야 할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그 영웅들이 혁명 열사가 아니지요. 여기서 하나 더 못했던 것 같은 뛰어난 수완을 가진 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참
중국 공산당이 저 1세대 지도자 이 모태똥이나 덩쇼핑이나 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이 사고방식,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타고났겠죠. 타고났는데 그러나 이런 재능은 타고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똑똑한 사람 위에 또 그들이 이런 경력을 있어야 돼요. 어떤 경력입니까?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1분 1초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장기간 무장투쟁을 하여서 습득한 이건 이미 인간계를 초월한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아무래도 좀 평균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런 중국 공산당 이런 지도자들의 이런 탁월한 통치 능력은 다음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 사회에서 그런 부재한 리더십을 다시 다음 방송에서 말해 보겠습니다.